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부동산입니다. 우선 변제권과 관련된 경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놓쳤길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입찰을 해도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202 타경의 33248입니다. 대지권 있고 건물 면적은 전용 25평이고 지금 감정가 대비 유찰을 여러 번 했고 4명이 입찰을 하였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매에서는 좀 주의할 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납부를 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현재 있고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1억 7천이고 현재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입 날짜 확정 일자는 2016년도니까 꽤 오래 전에 전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특이사항은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1억 7천 중에 5천만 원 가량을 공매 절차에서 이미 배분받았다. 따라서 남아있는 잔존 보증금이 1억 1,900, 그냥 간단히 1억 2천이라고 하겠습니다. 1억 2천 정도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부를 정리한 것을 보면 이전 소유자가 보면 이게 공유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었고 2분의 1씩, 그리고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이 공매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공매로 낙찰 받은 자가 나머지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했고, 그리고 공유물 분할 소송의 판결문을 가지고 지금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잔금을 미납한 사안이 나온 것입니다. 등기부 권리관계를 보면 여기는 별다른 근저당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임차인과 나머지 공유 지분권자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1억 7천, 이 1억 7천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분은 배당을 받았으니까 1억 2천 정도가 배당이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낙찰 금액이 2억 2,800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지금 여기 1억 2천 정도가 배당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압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경매 사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매는 지금 충북 제천에서 진행되는 사안인데 여기도 보시면 유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제껴두고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입이 2015년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여기 임차인은 대항력은 있으나 2018 타경 1932 경매 사건에서 당초의 보증금 중 680만 원을 배당을 받아서 우선 변제권은 소멸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여기 소유권 이전이 경매로 진행되었다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경매에서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고 배당을 680만 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한번 행사를 하고 나면 다시 재차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 배당은 못 받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대항력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 매각물권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시면 대항력은 있으나 이전 경매 사건에서 매각으로 당초의 보증금 중 일부가 배당되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이 경매에서, 현재 경매에서는 배당받지 못하고 단순히 대항력으로서 인수되는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되는 것입니다. 대구 경매건도 여기 보시면 이전에 공매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2분의 1에 대한 공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했다 라는 내용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물권 명세서에 그 부분, 아까 보았던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좋으나 여기에는 보면 그런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 중 나머지 공매 절차에서 배분받아서 잔존 보증금이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것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소멸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논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매 절차는 2분의 1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었고 현재 경매 절차는 전부 공유 지분에 대한 2분의 1이 아니라 이 경매 물건 전체에 대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2분의 1에 대해서만 가능한지 요 논의가 있을 여지가 있어서 아마 표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풀어가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전 공매 절차에서는 요 B 지분에 대해서만 공매가 진행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었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는데 전부 배당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지만 전부 배당을 못 받았고 일부만 배당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는 이 공매의 지분을 낙찰 받은 C가 A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도 했고 공유물 분할 경매를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전체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지분에 대해서 행사를 했고 여기는 현재는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튼 지분에 대해서 이미 행사했기 때문에 요 지금 B 파트 이제 현재는 C겠죠. 이 파트에 대해서는 다시 행사하기는 일단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일부는 인수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 한 가지 더 이제 얘기를 해볼 부분은 그러면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느냐.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임차인으로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가 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으려고 한다면 집행권원, 그러니까 판결문이 있어야지 됩니다. 아니면 기존에 가압류 해 놓았다던가 이런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지만 배당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자로도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A와 C 낙찰금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 배당을 나눠서 가져갈 텐데 그러면 그 배당금에 대해서 이 임차인이 가압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가 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확답을 할 수 없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는 이 대항력 논의를 갖다가 면책적 채무 인수로 보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그 임차 보증금의 청구를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는 전제하에 전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전부 다 인수된다는 전제하에 입찰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A와 C가 배당받는 금액에 가압류가 된다라고 한다면 낙찰자는 인수되는 금액이 없겠지만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온전히 다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인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입찰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권리 분석을 할 때에는 등기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